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김도욱 정책위 의장 연결해 현안 살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욱입니다. 의장님은 대여 협상력을 갖춘 전략통으로 꼽히는 분이십니다. 장동혁 대표가 삼구 초려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조금 늦었지만 정책위 의장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네, 장동혁 대표께서 아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 이후에 대표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변화를 좀 두고 싶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제가 읽고 거기에 좀 도와줬으면 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후배 의원이신 장동혁 대표가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이 장동혁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했던 전당대회 때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장동혁 대표도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 즉 국리민복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민생을 우선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리민복형 리더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하루 전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대화 공세에 맞대응 성격이 강했는데 불가피한 내용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는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이지 않습니까?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과는 협치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협치의 길로 와달라라는 간곡한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입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협치 준비돼 있다. 선택은 여당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신속 가동을 공언했는데 실무협의 곧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마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께서 방향성을 합의를 한다 그러면 정책위가 되든 아니면 원내정책수석 쪽이 되든 실무협의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민생협의체에서 어떤 사안이 가장 시급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반시장 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들이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애둘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일 수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 100일간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치에서는 협치를 파괴하고 내란을 운운하며 정쟁과 정치 보복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제에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인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옥죄기법인 더센상법 등을 강행 처리했고요. 또 외교 안보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명이 전례 없이 집단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한미 간의 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신호입니다. 송 대표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 바로잡고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 또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국회로 거듭나자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근데 하루 만에 네. 그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대야 강경 모드로 바뀐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서 없애버리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키는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 그러면 현재 보십시오. 물가는 치솟고 있죠.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죠. 골목 상권은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쟁이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정청래 대표께 간곡히 저희들 우리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그런 정치 복원의 길로 같이 나와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청래 대표 개혁 입법에 대해서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며 속도 조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들이 속칭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과연 개혁이 맞는지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검찰개혁법을 보면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걸 재판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그 업무들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80년 가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속에서 있었던 이 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바꾼다? 이게 개혁이라고 포장이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절차적 지연이라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각 기관을 분리한다 그러면 절차적 지연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피해본 국민들은 언제 구제를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검찰개혁법이 이런데 이런 게 개혁입법이라고 포장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수사 지연, 수사 역량,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수사 지연, 재판 지연 이거는 불보듯 뻔하고 이거 전문가들의 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걸 민주당도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저희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고 조국 씨를 기소하고 여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개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그다음에 네. 예산안을 다룰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네. 방송관련법을 다룰 공영방송법제화특위. 예. 여당이 반응할까요? 지금 송 대표께서 제안한 이 3개 특위는요. 이게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였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가장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가고 도출해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호소드리는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느냐. 그만큼 국가의 그 헌정 질서 유지, 또 시장 경제 질서 유지, 또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가장 적확한 방안을 모색하자 이러한 충정에서 나온 거니까 민주당도 아마 거기에 응해주리라고 저희들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하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민주당과 정부, 민주당과 대통령 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이런 것은 조심스럽죠. 예. 당정이 잘 되어서 정말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말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이 이 여야 전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송원석 대표께서도 글쎄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말씀하신 송 대표께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왜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에서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기로 하고 재판 공개도 조건부로 하는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네. 야당은 금융감독위 설립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부분이었잖아요. 네. 여야가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특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독소조항이 수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야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특검이 사실상 정치 도구화되어 있다. 이 특검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정치 보복 이 행태는 멈춰야 한다. 이걸 반증하는 일들이 요 1년에 최근에 있었죠. 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봉 띠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특검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가 국내에 돌아와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특검이 야당 말처럼 정치 보복의 도구화되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검이 이 정치 도구화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합의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야가 파국은 막은 모양새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이신데 국민의힘 정기국회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정책적 역량을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지금 기업과 일자리의 위축입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위축의 근본적인 출발은 노란봉투법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네. 개혁된 노란봉투법
다시 되돌려서 건강한 노사관계, 그래서 활기찬 기업 활동,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구조를 다시 만드는데 사실은 전력하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은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승희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뒤에 네. 악플에 시달렸는데 며칠 안 돼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았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께서 그 발언하신 그 행간을 짚어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체제 내에서 또 상권 분립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표현이 어떻다 이런 평가는 또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뜻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은 특히 해양수산부 수산차관 신설이 빠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해양강국 공약 이행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셨던데 어떤 배경인가요? 이게 사실 그 부산 시민들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갑자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치면서 해양수산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해서 해상수산부를 이전을 하겠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만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걸고 있는 수산 담당 차관이 신설되어야 하고 또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해운, 항만물류, 해양에너지 등등 각 부처의 산재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정부조직법에 명시적으로 명시를 해줘야만, 즉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줘야만 이게 실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이 명실상부한 이러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정작 첫 정부조직법 개편에는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서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 민주당 네. 주도로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상황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저희가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과연 지금 현재의 법과 조직에 비해서 방송 미디어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향후에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또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추가되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그 법 개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진숙 찍어내기용으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법안 내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권성동 의원께서 아마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시고 아마 저희 당도 의원들께서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구금 사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측 사정으로 귀국이 하루 연기됐었는데 네. 초유의 감금 사태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대응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 300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 장소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애초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네. 외교적으로 풀어서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700조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이 네네. 쇠사슬로 묶여서 구금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거는 한미 간의 경제동맹에 아주 심각한 적신호가 온 것이 아니냐. 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외교안보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욱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